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그쵸?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네. 특히나 지난번에 미처 못 끝내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지난번에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 열심히 해보죠. 예. 네. 요즘 며칠 동안 비가 그러게요. 너무 많이 왔는데, 그것도 자연의 모습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를 공부할 때는 계절과 자연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더 많이 내가 수용이 되고 젖어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계속해서 궁합과 인연에 대한 원, 투, 쓰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일간끼리의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일간을 비교했고, 그 일간을 비교하는데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비겁의 관계가 있고, 네. 식신, 첫 번째가 비겁의 관계가 있고, 네. 두 번째가 식신상관. 식상과 인성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가 재성과 관성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가장 좋고 이 관계는 힘들다. 그리고 여기는 쏘쏘 다투지만 잘 화해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관계로 본다. 근데 다 사례를 들었는데 요 식상과 인성에 대한 사례를 제가 들지를 못했어요, 시간상.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일주인데 경인 일주고 임신 일주예요. 경인이 남자예요. 그리고 임신이 여자 일주예요. 그러면 금생수 하겠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금생수 하면은 수한테는 금이 누구예요? 인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금에게는 수가 금생수 하니까 식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계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다 나잖아요. 나죠. 나예요. 그 나는 각각이죠. 그렇죠. A라는 나와 각각이 B라는 나예요. 나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합해서 인연이 된 거예요. 이 인연에 그 실제 그 부부 사례가 있는데 다 80이 넘으셨어요. 50년 이상 살아오셨어요. 근데 아직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떻게 잘 살까 하고 봤더니 바로 식상과 인성의 관계는 힘들다고 했는데 힘들다는데 잘 살았네. 잘 살아왔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면은 금생수 하니까 이 금일간에게는 이 임수일간이 내 아내인 임수일간이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이죠. 네. 임수일간에게는 경금에게 임수는 식신이 되고 네. 임수에게는 금생수 하니까 금이 인성이에요. 그죠? 네. 자, 식신과 인성의 관계예요. 그런 사례가 됐어요. 네. 실제 이 부부의 모습을 제가 젊어서부터 봐왔는데 두 분이 굉장히 첫째 말을 이쁘게 하더라.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말을 이쁘게 하더라. 물론 둘이 있을 때는 어떤지 모르죠. 그거야 내가 남의 침실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자, 말을 이쁘게 하는 그 모습이 이분들의 대처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 금일간은 임수일간 내 아내에게 부모처럼 대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 임수에게 경금은 부모거든. 부모처럼 대해요. 금생수, 금생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뭘 해줘. 밥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부엌에 가서 상 차리는 게 우리 외국은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여자가 부엌에 가서 주도를 하잖아요. 네. 상 차릴 때. 여기는 남자분이 가서 주도를 해요. 그렇다고 남자분이 백수도 아니에요. 80은 넘어도 아직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쉬는 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은 앉아 계시고 남편님이 그 밥상 차리는 거를 주관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아우 정말 좋은 남편 만났다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네, 너무 부럽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임수일간이 맞아 안 그래요. 어허. 왜? 금생수 하니까 과하게 하나? 어렸을 때는 부모의 그런 보살핌과 뭐 갖다 주고 받는 그게 익숙한 환경에서 크지만 다 성인이잖아요. 결혼은 우리가 성인이 돼서 하잖아요. 이 임수 여자는 그 받는 거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뭐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잔소리처럼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참나 호강에 겨웠네. 이럴 그렇죠. 텐데. 그래서 이 남녀 집집마다 참. 예. 그래서 이렇게 천간은 식상과 인성의 관계로 인연이 됐는데 지지를 보니 우리 아직 지지는 안 했어요. 근데 맛배기로 이렇게 합할게요. 인과 신이라는 글자는 만나면은 인이라는 건 봄을 시작하는 계절이고 신은 가을을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지향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이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는 서로 부닥쳐요. 충이에요. 충이에요. 이거는 일간이 식상 인성이 힘들듯이 지지는 현실 모습인데 힘의 관계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봐요. 우리 십성 배웠어요. 금생수하죠. 네. 여자분의 지지가 배우자궁이에요. 내 배우자궁이야. 금생수. 오. 계속 생해줘요. 그죠? 그러네. 내 안에서 또. 그러니까 나 임수가 뭐를 하기에 내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뭔가를 하는데 남편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요. 배우자의 부모처럼 지지해 주니까. 과하면 안 좋죠. 진짜 과유불급이라고. 네. 그러네. 근데 여기는 봐요. 여기는 금금목이죠. 어허. 배우자궁에 재성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처가 앉아 있는데 그게 정제가 아니고 편제더라. 편제라는 거는 그 재물이라든가 성취욕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강한 배우자예요. 그러나 이 글자는 나에게는 금으로 도끼로 목을 나는 잘라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제라는 자리가 끊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한테는 이 재물에 대한 물론 벌어드리겠죠. 더군다나 편제예요. 돈을 벌어드리지만 돈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끊어질 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원래는 이 경금이라는 자체는 와일드해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말은 부드럽게 할지라도 말 속에는 그런 강인한 그 칼들 있구만. 기운의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근데 이분도 말을 부드럽게 해요. 물이잖아요. 그 금생수에서 막힘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왜 여기 금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모습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부닥치는 기운인데도 80이 넘도록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사이좋게 사는 걸로 보지만은 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재물이 끊어지는 운이지만은 이게 인신충하면서 충이라는 거는 서로 깎고 맞추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잘 조율을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사시는 노인 부부의 사례를 가지고 식상과 인성의 사례 공부로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꼭 합이 아니어도 합은 편하게 합이지만 충의 경우에는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간 관계를 보는 거는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일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천간에도 합이 있듯이 지지에는 12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12개의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축, 자, 인묘, 그게 진사오미, 신유, 수레. 그게 여기 붙인 여기는 지금 제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글자예요. 이 12글자가 글자와 글자끼리 만나면은 작용을 일으켜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순서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인데 그거는 계절로 하니까 그거는 간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치. 갑으로 시작하려니까 자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계절로는 이렇게 계절로는 순서가 그러니까 괜히 좀 생경스럽네. 봄은 인묘진이고 인묘진, 여름은 사오미,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해자축. 겨울은 해자축이에요. 근데 아까도 인이라는 글자가 이 신이라는 글자를 인신충. 만나서 충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걸르는구나. 글자가 만나면서 작용을 해요. 그 작용 중에 첫 번째 지지, 그러니까 일지. 일지 합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합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방합이 있고 우리 합 배우다가 힘들었어. 아이고 어려워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면 합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더 뚜렷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방합으로 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삼합. 그래요. 삼합이 있고 세 번째 육합이 있어요. 방은 노을방이에요? 방은 방향의 방자. 예. 그래서 인묘지는 동쪽, 사오미는 남쪽, 신유술은 서쪽, 해자축은 북쪽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방합으로 예, 설명하시는 그래서 거구나. 방합이고 이게 방합이고 방합. 삼합은 방합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러죠. 지금은 방합만 얘기할게요. 자, 방합인데 방합은 내가
내가 정사일주예요. 네. 정사일주인데 내가 만난 사람이 갑오야. 네. 그러면은 일지를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4, 둘이 5. 합하면은 4, 5가 되죠. 네. 그럼 방합이에요, 이게. 아하. 이게 미까지 와야 되지만 핵심인 오화가 주끼리 있기 때문에. 하니까, 일주끼리 하니까. 네, 일주끼리 하니까. 그래서 4하고 5하고 합을 하니까 이건 좋은 관계다. 합은 다 좋아요, 일단. 근데 합이 너무 많거나 합이 전혀 없거나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사일주하고 갑오일주하고는 인연이 있다. 돼서 만난 사이다. 인연이 안 되는데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겠죠.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만났더라고요. 정 안 되면은 대운에서 만난다면서요. 대운에서도 들어오지만 그것 말고도 이제 이후에 얘기할 우리 전에 배웠던 천을귀인, 내 천을귀인을 상대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매력 있어 보여요. 자꾸 쳐다보고 잘 때 꿈에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방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 방합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는 4, 5. 예, 4, 5고 이번에는 갑자, 네. 그 다음에 병진. 이렇게 사람이 만났어요. 어느 쪽이 남자들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자진이죠. 그러면은 지는 여기 있고 자는 여기 있는데 여기 방향. 지금 이거는 이걸로 예를 든 거예요. 이건 자진이죠. 신과 자와 진이 만나면 수국을 이루었다 그래요. 수국, 국. 아, 이 가운데 있는 거를 따르는 이게 가는구나. 네, 가운데 글자는 왕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럼 이제 끌려가는구나. 예, 닮아가는구나. 생지나 이 토, 진술, 충미는 가운데 글자에 어떤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글로 가는구나. 희생을 해요. 따라줘요. 아하. 근데 요 자오묘유는 고집불통이라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또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은 나답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고, 네. 그러면은 자진하면 이거는 지금 요거는 삼합이에요. 아, 지금 그러니까 삼합을 설명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아니, 삼합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 근데 삼합 왜 얘를 뽑아온 게 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간목은 나무는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절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갑이라는 큰 나무는 태양이 있어야 잘 자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간목은 병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하. 그리워해요. 근데 밑에도 합이야. 굉장히 좋은 인연이 되는 거죠.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을해. 예. 그 다음에 개축. 이런 일주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을은 해하고 을개. 아까
수생목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을목에게 개수는 인성이고 개수에게 을목은 식신이에요.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은 힘들어.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절로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목이라는 것은 위로 솟아오르는 기운이고 수라는 것은 땅속에 저장하는 수렴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고 힘들어. 그런데 밑에 보니까 현실은 맞아. 해자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수국이에요. 겨울이에요. 같은 겨울을 사는 지향점이 같더라. 그럼 위아래가 다르네. 그렇죠. 그래서 위도 맞고 아래도 맞고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천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지지라 그러죠. 아래에 있는 거는. 천지합. 천간도 합되고 지지도 합되고 해서 천지합이 최고로 상책이라고 하는데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가 하나 틀어져도 틀어져요. 자, 그래도 현실 모습에서 맞춰가는 모습으로 사는 이상적인 인연이다. 그 정도면. 부부를 포함해서 친구건 시어머니하고 나의 관계건 근데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하고의 문제가 더. 그렇죠. 네. 자식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식도 똑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셋이 있어요. 네. 자식이 셋이 있는데 많이 있네. 첫째가 진이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자야. 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세 글자가 이 형제 자매가 신자진해서 이렇게 수국을 이뤄요. 그러면 그 부모는 눈을 감아도 걱정 안 해도 돼. 얘네들이 서로 목적을 가지고 뭉치면은 화이팅 하는 그런 단합의 쿵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내가 자식이 둘이야. 네. 그런데 첫째는 묘야. 네. 근데 두 번째 딸은 술이야.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일지합 중에서 방합, 삼합, 육합이 있다 그랬어요. 12개 글자가 짝을 이루면 6개의 짝이 되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묘술도 합이에요. 이 이론을 알아야 내가 이런 걸 봐도 우리의 그러니까 왜 어떤 집은 애들이 형제간에 너무 사이가 좋은가 하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그렇다, 뭐 잘 못 들어서 그렇다 그랬는데 베이스로 이런 게 있네요. 있어요. 맞질 않는 거지. 안 맞는 거야. 내가 너를 싫어하려고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안 맞아 나하고 코드가. 그래서 밀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보면은 이게 목국토예요. 그러네. 그런데 묘는 술을 묘를 보면은 그 짝짝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외워줘야 되거든요. 얘네 둘이 이렇게 세트더라.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친구 관계건, 형제 관계건, 부부 관계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건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예. 그러니까 저는 인신충, 묘유충. 예. 그럼 이렇게는 합인가? 네, 그렇게 합이에요. 예. 인유가 합이고 인유합 아니에요. 아닌가? 진유합이지. 진유합. 예. 그래서 육합이 아직 육합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알았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20분 됐네.
그러면 자, 그러면 방합 했어요. 네. 방합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계절을 살잖아요. 해마다. 근데 글자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자오묘유의 안에 있는 글자는 절대 자기를 움직인다. 버리지 않는다. 강하다. 자기 색깔을 유지한다. 근데 앞에 오는 글자와 뒤에 오는 글자는 가운데 글자를 어떤 글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그거를 삼합에서 보여줘요. 자, 여기서 묘가 인묘진 봄이었어. 네. 이게 봄은 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가운데는 묘인데 앞에 글자하고 뒤에 글자가 바뀌었죠. 바뀌었네. 이거는 해자축의 해구. 네. 이거는 사오미의 미를 만났어요, 얘가. 그러면은 해수하고 미토는 자기 수라는 색깔을 나무로 가네. 바꾸는 거예요. 묘를 위해서 묘를 위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는 기운이 사실은 해수에서부터 저 속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묘월에 가장 왕성한 기운을 이루고 그리고 미토에는 다시 잦아든다. 창고로 들어간다. 묘지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목의 일생이에요. 이거는 인호술은 화의 일생, 사유축은 금의 일생, 신자지는 수의 일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까 을의 일주하고 그 개축 일주하고는 방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해자축. 해자축. 네. 그래서 이 방합으로 이루어진 합은 요거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예,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방합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이거는 혈연 관계, 핏줄 같은 관계예요. 방합은 핏줄 같은 관계다. 예, 떼어낼 수가 없는 거네. 예, 핏줄 같은 관계. 핏줄 같은 관계면은 뭐가 있을까요? 의리가 있어요. 그렇죠. 절대 버리지 않아요. 뭐 안 버리죠. 예, 네. 절대 버리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결속력이 굉장히 높다. 방합은 결속력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러니까 작년엔가 강남에 그 물난리 났을 때 누나가 들어갔는데 남동생이 뒤에서 그 누나 잡아서 끌어내리려다가 같이 갔잖아요. 남 같으면 그거 잡으려고 하겠어요? 도망가지? 근데 내 누나니까 그런 핏줄 같은 결속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리가 강하다. 방합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네, 그래서 의리가 강하다. 친구 관계이건 부부 관계이건 방합으로 만난 사이는 친구여도 가족 같은 핏줄 같은 관계를 갖는다. 깨지기 어렵다. 이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게 부부 관계일 경우에는 그 사랑의 강도는 조금 떨어지죠. 왜? 의리로 사니까. 형제 같은, 자매 같은 그런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랑의 강도는 덜 진하지만 오래 간다. 가장 오래 가는 그게 게 낫지. 가장 오래 가는 게 방합이에요. 자, 말하자면 합에서는 방합이 끝내주네. 네. 자, 그 다음에 삼합. 그럼 삼합은 친구 같은가? 삼합은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근데 가운데에 좌우무는 방합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어요. 근데 시작 글자와 끝 글자가 달라요. 해묘미 하면은 얘 해하고 미는 묘를 향해서 직결하는 거예요. 이게 목국을 이루는데 해에서 시작을 하고 묘에서 가장 왕성한 기운으로 드높게 날리고 그 다음에 미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전성기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 같이 이 세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시작하는 홍보하는 이 사람은 묘나 미하고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굉장히 역마의 글자라 그랬어요. 인신사에는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해와 미를 끌어당기는 이 묘는 묘대로의 목으로서의 기운을 마음껏 발휘해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꽃이 이제 점점 시들어가네. 그래서 마무리.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 제동을 걸어주는 게 미토예요. 그래서 해묘미라는 삼합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일지가 네. 해인 사람과 묘인 사람과 미인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면 잘하죠. 잘하겠네. 짱이죠. 그래서 삼합은 사업직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네. 그래서 부부로 만났어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은 뭐 남편은 사장하고 와이프는 영업 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끌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꼭 사업뿐 아니라 가정도 사업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발이 짝짝 맞는 거죠. 정말 재밌다. 방합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와 삼합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목적은 다르네. 여기는 목적이 없잖아. 여기는 목적이 그냥 없어요. 당연한 거고. 여기는 목적이 없는데 여기는 목적이 있더라. 그래서 방합보다 결속력은 좀 떨어지지. 떨어진다. 그러겠네. 목적을 잃었을 경우에 그때는 깨지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구성이 되면 깨지기가 어려운데 목적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했을 때는 그때는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거지. 응? 그러네. 그럴 수 있다. 그건 완전히 진짜 뭐라 그러지? 사업직이들한테 필요한 거네. 예. 근데 부부의 관계로 만났다든가 친구의 관계로 만났어요. 근데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래도 집안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친구 관계도 깨지는 거고. 친구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고, 부부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신 뭉칠 때는 애정도가 높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아까 방합에서는 애정이 조금 덜한데 덜한데. 여기는 애정이 높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지. 그렇지. 우리 한번 해보자. 뭐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기로 했어. 우리 끝까지 호호백발 될 때까지 우리 잘 살아보자. 사랑하면서 끝까지 살자 이러고 살아요. 근데 목적을 상실해가네. 한 20년 살아보니 너 약속 지켰네 안 지켰네, 이래요. 인간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건 깨질 수 있더라. 나도 잘 될 것 같고 잘 좀 해봐야겠네. 저기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육합을 하겠어요. 몇 분 남았어요? 자, 육합 세 번째. 그러니까 방합은 방향성. 예. 그 다음에 삼합은 목적성. 목적성. 예. 그 육합은
육합은 지지가 12개니까 네. 6개의 짝이 있어요. 아, 그래서 육합이구나. 네, 그래서 육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안 했구나. 그 지난 시간에 엄청 바빴어요. 우리 몇 분 남았죠? 뭐 몇 분 남았죠? 자, 해자추. 여기 북쪽이죠? 네. 여기 남쪽은 뭐예요? 사오미. 미. 사오미. 네. 미. 그 다음에 여기는 동쪽이 인, 묘진. 묘진. 그 다음에 신유술. 유, 술. 술. 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럼 짝짓는 거네. 네, 짝지르려고요. 이게 합이니까, 육합이니까. 자축합, 아, 둘씩 짝짓는 예, 거예요? 2개씩 짝져요. 인해합, 아, 그렇게.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게 우리가 지구가 약간 몇 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23.5도인가? 예. 그래서 이 마주보고 있는 글자들이 서로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 짧고 여기 봄, 멀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렇게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글자도 오미합하고 자축합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어. 인해합, 사신합, 요거는 합이 가까워요. 그리고 합이 가까운 묘술합, 진유합은 멀리 멀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합은 잘 안 깨져요. 먼 거는. 아, 오래 기다려서 드디어 만났네. 저는 거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에요. 쉽게 만나고 쉽게 만나고 깨져.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말 되네. 자, 그래서 자축 합하고 오미합은 잘 깨져. 합은 합인데 유효 기간이 짧다. 기간이 짧다.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 아, 오늘 선생님 방합, 삼합, 육합이 육합. 뭔가 그랬는데 오늘 그 개념을 좀 알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인해하고 사신합. 네. 인해, 사신. 사신. 여기도 보면은 빨리 좋아해요. 저기보단 덜하지만. 여기보단 덜하지만은. 그래서 이 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합, 후합. 먼저 일단 합치고 봐. 일단 난 네가 좋아. 그래서 만났어. 너를 알아야겠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합을 근데 빨리 해요. 근데 사귀면서 겪어보니 또 살아보니 아니야. 그 아닌 걸 알았을 때 서로 깎고 맞추고 균형을 잡으면은 합으로 가요. 그렇겠네. 근데 노력을 아까 그 부부들처럼 노력 없이 공짜로 뭔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위는 더 빨리 깨지잖아. 그렇죠. 여기는 급속급냉이지.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만나보고 연애는 해보고 또 살아도 보고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묘술, 진유, 이거 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제일 멀어요. 더 많이 기다렸어.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너를 만나려고 내가 이제까지 혼자였나 봐. 막 이러면서 만나요. 그래서 결속력이 좋더라. 본드 같더라. 깨지는 것도 늦게 깨지겠네. 그렇죠. 절대 뭐 결혼해서 죽은 다음에 깨지면 되지 뭐. 10년 정도 됐는데 깨지는 경우는 거의, 쉽지 않죠. 그렇지. 자, 그래요. 그래서 이 12글자를, 12글자가 짝을 이루고 보니 6개가 되더라. 그래서 육합이다. 이런 육합의 관계로 만나면 좋다. 근데 좋은 거에는 이렇게 장단점이 그렇지. 있다 보니 요거를 참고를 하면 그러니까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얻으려 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많이 얻으려 하고 그러면은 결과는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더라. 아무리 뭐 이렇게 힘들게 인신충 막 이렇게 만났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낸 부부들이 많아요. 특히나 옛날 분들은. 그렇죠. 그냥 나는 그냥 여기 묻혀야 돼. 이런 마인드로.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도 못해요. 그렇죠. 빨리 깨져서 새로운 나의 인생을 펼치는 것도 본인의 그렇죠. 선택이니까. 어찌 보면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정답이 맞아. 없어요. 예. 정답이 없어. 자,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이 육합까지 하고, 근데 이 육합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생인연이라고도 해요. 아하. 왜냐면 우리 이 끝에서 이 끝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돌면서 만난 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바퀴를 돌았겠냐고. 그렇지. 그런데 드디어 짝을 이뤘어. 그러니까 합을 이뤘으니 망정이지. 언제까지 돌아? 막 인연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애절한 거지. 제일 애절하네. 그래서 육합으로 되신 분들은 잘 균형 잡고 하나씩만 양보하고 그러면은 행복하게 기다린 게 억울해서라도 맞춰야지. 그러니까 초심을 잊으면 맞아, 안 돼. 맞아. 초심을 잃지 말자. 아이고, 알수록. 자, 이렇게 보면. 지금은 그래도 좋은 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합이든지 내가 너와 또는 당신과 내 자식과 시댁과 이런 합의 관계를 묶이면 좋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모두 다 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 합이 되기는 어려운데 그치. 합이 안 되더라.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충. 충관계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합이 좋다 했는데 좋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내 사주 8글자에 합이 많아. 2개까지는 괜찮아요. 2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 3개, 4개, 5개 합이 있다. 저 많아요, 합이. 합이 있다. 이 사람은 합 많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합이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들 눈에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야. 너무 좋아. 다들 좋다 그래요. 짱짱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합이 많은 나는 상대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저가 그래요. 왜냐하면 합이 많다는 것은 거절을 잘 못해요. 맞아요. 거절 못해요. 이놈의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고라도 내가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알았어 해볼게.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빌려줘. 못 받아.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 상황이 안 돼서 못 갚어. 그러면 그거를 또 품어줘. 이러니까 내가 아니다 할 때는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피해를 오롯이 내가 끌어안고 겪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합이 많아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긴 했는데 그 합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네. 피해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살게 되더라.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 거절할 줄 알아야지. 거절하는 게 상대를 도와주는 그쵸, 것일 수도 그쵸. 있어요. 맞아. 밑빠진 독처럼 계속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거절이라는 걸 유효적절하게 쓴다면 이 합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관리를 잘하면서 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절할 줄 아는 내가 되자. 그게 저한테. 나를 위하고 또 너를 위하는 것이다. 저한테 아주 중요한. 네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춤을 들어가면서 아픈 얘기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아픈 얘기를 잘 알아야 그렇죠. 그거를 예방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네요. 저는 굉장히 애매했던 그 네. 합에 대한 부분이 네. 오늘 그렇게 선명하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아 이제 정말 이렇게 좀 선명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러길 바래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좀 더 들어보시면 예. 놓친 것들을 찾다 보면 네. 그 개념이 정확해지시고 그러면 다음 달에 춤에 할 대한 때 공부도 훨씬 쉬워지죠. 네, 훨씬 예. 쉬워질 것 같아요. 예. 더운 날씨 잘 견디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